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세 남녀의 잡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신 분은 11분 12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34회 아델라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샀더니 귀가 아파 죽겠는 세이주입니다. 왜 귀가 아파? 이게 그 귀 속에 들어가는 부분이 네. 좀 큰가 봐요. 그래가지고 귀를 이렇게 확장하는 느낌이에요. 맞아. 그러면 아파. 네, 오래 끼면 좀 귀가 아프네요. 그 앞에 있는 요거 앞에 볼록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앞으로 밀리는 듯한 기분인 거죠. 아니요, 귀 속을 아예 그냥 벌리는 느낌이에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어팁 같은 거 좀 작은 거를 다시 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쪼이는 있어요? 거 아니에요? 너무 쪼이. 네, 몇 개를 줬거든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자석으로 딱 붙는 거네요. 네. 그 이쁘다. 괜찮아요. 블루투스 되게 좋아해, 저 사람. 네. 기계 자체를 다 좋아하죠. 저도 블루투스 갖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 블루투스로 전달되는 그 음질의 열화가 아직은 싫어서. 근데 블루투스가 잡음이 네.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열화도 있고요. 네. 아직까지 이렇게 완벽하진 않은데 그냥 무선의 편리함 때문에 쓰는 거죠. 그렇죠. 네. 집에서 혼자 영화 볼 적에 밤에 공포 영화를 볼 때 네. 부모님 주무시면은 되게 좋아요. 네. 네. 저는 혼자 사니까 작업실에서 봐도 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휴가를 좀 갔다 왔고요. 휴가 가기 직전까지 일을 하다가 휴가 가면 좀 휴식을 취할 줄 알았더니 유격을 하고 계시죠. 빡빡한 스케줄로 인해 네, 휴가를 듣기 훈련. 뭔가 듣기 훈련. 바쁘게 휴가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다가 또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또 밀린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네, 정신 나간 MC 한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거 반가워해야 되나, 이거를? 아니, 근데 많이 탔어요. 네. 더운 나라 갔다 와서요. 네. 많이 힘드셨군요. 네. 얼굴도 약간 빨갛고. 네. 그거는 지금 당황하신 것 같아요. 점점 빨개지고 있어요. 네, 계속 빨개지고 있습니다. 왜 자기소개를 안 하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뭐라고 물어봐 줄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저는 지금 감기와 과로와 가로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네, 피로 누적에 지금 콜록거리고 있는 안나입니다. 네. 역시 오늘도 정상적인 사람은 없네요. 내가 제일 정상인 것 같아. 난 아프고 좀 많이 거니까. 근데 한스 씨 멀리 비행기 타고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갔다 왔거든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부산에를 토요일에 갔다가 이제 일요일에 올라왔는데 갈 때는 버스 타고 올 때는 KTX 타고 왔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 집인 하남인데 하남에 그 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네. 그 해운대까지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 타고 그래서 갔었어요. 그거 타고 가고 올 때는 이제 서울역으로 해서 서울역에서 하남까지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집에 갔는데 비슷한 그게 시간을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걸리더라고요. 네. 서울역에 사시는 분이나 그 서울 중심가에 근처면, 사시는 분들은 KTX가 한 5,500만 배 낫죠, 당연히. 근데 네. KTX가 요즘에 중간중간 쓰는 정차역들이 많아져가지고. 엄청 많아졌어요. 엄청 늘어졌어요. 근데 KTX를 잘 골라 타야 돼요. KTX 시간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2시간 반부터 제일 짧은 게 2시간 반이고요, 부산까지. 그리고 3시간 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으면 그렇구나. 3시간 반짜리를 끊는 거예요. 2시간 45분 딱 걸렸는데 네. 그래도 중간에 좀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전에 그 저희 부모님 집이 이제 수지기 때문에 수지에서 뭐 수원역을 가든지 아니면 수지에서 서울역을 가든지 간 다음에 거기서 부산을 가고 또 그렇게 아이고야. 되면요 시간이 결국에 그 플러스 되는 시간이 똑같아요. 맞아. 근데 그 저희 수지 밑으로 가면 이제 수원 바로 수원이거든요. 네. 그 수원 신갈 거기에 또 터미널이 하나가 있어요. 작은 게. 예. 거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4시간 반 걸려요. 4시간에서 4시간 반. 그러니까 결국에 네. 서울 갔다가 가는 시간을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근데 가격 차이는요. 네. 두 배. 서울 가서 거의. 두 배가 넘죠. 차라리 버스가 편하기도 하니까. 네. KTX 좁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버스를 이렇게 선호하다가 버스 충돌 사고가 버스. 그러네. 네. 물론 뭐 KTX 뭐 열차도 사고 날 수 있고 뭐 버스도 사고 날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버스를 어쨌든 즐겨 타는 편이에요. 그런 면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수원역 앞에 살던가 아니면 서울역 앞에 살던가 용산역 앞에 살면 그건 당연히 KTX 타야죠. 뭐 돈이 좀 들어도 이 돈 그 사이 그 돈만큼 내가 그 시간 동안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빨리 가서 빨리 놀고 뭐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갈 때는 혼자 가고 올 때는 이제 친구랑 같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올라와서 그 시간이 뭐 돈을 벌었다라고 친구랑 그만큼 얘기를 했으니까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피로는 가시지가 않네요. 네. 다들 힘드신 분들을 데리고 방송하느라 제가 힘들고 있습니다. 아니요, 뭐 힘들게 뭘 힘들어요. 뭐 바쁘게 지낸다는 거지. 뭐 그래서 막 힘들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아 근데 가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재밌게 요새 사는 거죠. 날씨도 너무 좋고 그 해운대 근처에 숙소가 있었는데 밤에 이제 그 공연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버스킹도 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뭐 마술쇼도 하고 그래가지고 길에 사람이 막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영화제에서 더 많았다고 하는데 그렇죠. 요번 주가 아마 불꽃놀이 또 하는 주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번 주는 또 더 많을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가을에 또 여행이라 저희 어머님도 제 친구분들이랑 그 부산 여행을 이번에 비슷한 시기에 네네. 다녀오셨어요. 그래갖고 재밌게 이렇게 놀고 오셨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관광객분도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외국인도 많고. 우리나라도 한 주 4일 근무하면은 정말 이렇게 관광 산업 같은 게 많이 발전할 텐데. 주 4일 월급은 근무를 하는 그대로 나라가 주고. 있어요? 글쎄요. 너무 욕심 아니에요? 전 그런 생각은 있어요. 주 5일 근무인데 아니, 근무 시간을 줄이든가. 근무 시간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웬만한 데는 이렇게 만약에 그 직책이 높은 분들과 직책이 낮은 분들이 골고루 일을 가져간다면 또 여러 가지 쫓겨나에 그러면 한 진짜 3시에도 일과 다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직책에 따라서 하는 업무 롤이 좀 다르니까 네. 실무를 뛰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직 롤도 있고 이제 뭐 나가서 뭔가를 소싱해 오는 사람도 있고 업무에 따라 성격이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요새 회사들이 탄력 근무제라는 거를 네. 많이 하고 그래서 또 집중 근무 시간이라는 걸 또 정해놓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전에 출근해서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띵까띵까 하다가 보내는 그러는 회사도 많은데 맞아요. 그럼 예. 점심 먹고 본격적으로 업무 시작한다니까요? 네, 그걸 왜 그래가지고 9시에 보내고 있냐고 그걸. 그래서 이제 9시부터 뭐 11시까지는 꼭 자리에 앉아 있기 뭐 이런 운동을 네, 하는 회사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일찍 집에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근무 시간에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조금 야근 문화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만연시돼 있어서 약간 오전을 또 그렇게 보내는 경향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해요.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진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야근을 할 일이 없는데 앉아 있는 거죠. 눈치가 보여서. 상사 퇴근할 때까지 앉아있는. 네, 그게 도대체 그런 문화는 좀 빨리빨리 더 빨리 없어져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 눈치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직업을 그런 쪽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친구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아니 그냥 쌩까 못하러 그래라고 하면 네가 뭐 해봤어야지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저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조직 사회니까 네. 사실 윗사람이 막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훅 가기도 사실 그렇죠. 뭔가 뭐 도와줄 게 있으면 일을 좀 나눠서 할 수 있을 것도 하고 한데 그런 야근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뭐 시간 때워서 수당 받아가고 괜히 저녁 먹고 놀다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서 부하 직원을 못 들어가게 하고 막 이럴 때 그런 거는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약간 이런 건 있죠. 바로 엊그저께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주말엔 일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왜냐면 저희들은 뭐 주말 주중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근데 주말에 웬만하면 일하지 말자 이런 마음도 있고 하는데 좀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제가. 저는 사실 24시간 근무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쵸. 집에 네. 가는 시간과 아니면 다시 나오는 시간과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적어놓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있어요, 그냥.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저런 사람이 상사로 있으면 고통스럽구나. 아니 제가 일을 하고 힘들죠. 있었어요. 그때 여기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가 네. 집에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고 있지? 늦게까지 일했어요. 너 왜 안 가니 오늘은? 그랬더니 아 형이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야. 아니야, 그럼 말을 해야지. 너 아이고야. 없어도 돼. 그냥 가서 너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왜 안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사실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본인 스스로 들어서 그러니까 네네. 제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눈치가 보여갖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옆에 자꾸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었던 같이 것 일하다 같아요. 보니까 네. 또 한 사람만 너무 힘들게 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쵸.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에 근무 시간은 빨리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빨리 집에 가서 그렇죠.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영화 쇼가 먹기도 좀 편집하는 시간 너무 걸려요. 편집도 좀 이렇게 해야 나 이거 시간 좀 줄여줘, 진짜. 여튼간에 본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맨틱 멜로디 초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본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영화는 아델라인이고요. 네. 간략한 줄거리가 가능할까요? 네, 간략한 줄거리가 가능합니다. 네. 아델라인, 멈춰진 시간. 영어 제목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몰라요. 근데 안 어떤, 봤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겠죠. 예. 부제 붙이는 게 유행이라 맞아요. 만든 것 같아요. 주인공은 아델라인 보우먼이라는 여자예요. 근데 어떤 사고, 네.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평생 동안 늙지 않는, 평생 동안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진짜 평생 맞죠? 동안이죠. 네. 예. 평생 늙지 않는, 네. 계속 사는 네. 그런 존재가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존재가 되다 보니까 FBI나 주위 사람들이나 그 수상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한데 혹시 생체 실험의 어떤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하고 10년에 한 번씩 신분을 바꾸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계속 살고 이렇게 유지를 하느라고 트루 러브, 진정한 사랑을 그 용기 있게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진정한 사랑을 어느 순간에 만났는데 떠나려고 하다가 네. 아니다, 용기를 내서 나 이 사람하고는 진짜 평생 동안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후 일어나는 해프닝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이 영화에 해리슨 포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놀랐는데 나오는지 모르고 봤다가 놀랐는데 더 놀란 거는 해리슨 포드 젊을 때 역할한 배우가 해리슨 포드 젊을 때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닮았더라고요. 네. 네. 못 느끼셨어요? 몰랐어요, 전. 저는 보면서 저는 더빙을 했는 줄 알았어요. 저 얼굴 합성한 줄 알았어요. 저도. 얼굴은 닮았네 그랬는데 목소리 이게 말투를 이렇게 저- 나이 먹은 해리슨 포드가 이렇게 더빙을 한 것처럼 약간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잘해가지고 네. 전 그거에 가장 많이 놀랐고 그리고 보다 보니까 이 아델라인 역할한 신 블레이크 라이블리 이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안 이뻐 보였는데 보다 보니 계속 보니까 익숙해지는 건지 이뻐 보이는 부분도 있고 에이, 본인 스타일이 아닌 거 아니야? 이 여자분 모르세요? 예 어디 나와요? 가십걸 아세요? 그 드라마 안 봤어요. 그건 거의 아예 안 그 봤어요. 가십걸로 인해서 네, 그랬다고 헤로인이 하더라고요. 됐죠. 네. 그래가지고 정말 요새는 그 탑에서 손에 꼽히는 그런. 아하. 네, 네. 근데 그걸 안 봐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걸 안 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매력을 못 느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그냥 모르고 봤더라도 정말 예쁘게 잘 나왔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시종일관 예. 시대를 되게 우아하게. 시대와 시간을 초월해서 정말 말 그대로 우아하고 그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그 정말 잘 가꾸는 여자구나라고 딱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분을 일단 그 패션, 그러니까 패션도 그렇고 화장법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관객들을 빡치게 할 수 있을까? 부러워서. 특히 여자들. 네, 여자들. 아니 다 늙어가는 거에 때문에 주름 하나 흰머리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 수많은 관객들을 그냥 해! 야! 부럽지? 야!
이렇게도 이뻐진다? 저렇게도 이뻐진다? 드레스 입으면 또 저래. 등 다 파이고, 가슴골 다 파이고, 막 다 입고 막. 야, 얼마나 부럽겠어요. 진짜. 근데 사실 별로 부럽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젊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일단 뭐 나이를 먹지 않고 29살에 이렇게 딱 계속 멈춰져 있다라는 거는 조금 뭐 부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않을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분 좋아하시잖아요. 성향이 좋아하죠. 그렇기는 한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보면 아 예쁘다 그러지 그렇게 막 아 부럽다 이게 더 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 저는 이 영화를 저번에 저희가 소개했었던 뷰티 인사이드와 네. 같은 맥락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뷰티 인사이드가 결국에 파티에서 그 남자, 이진욱 씨. 이진욱 씨가 딱 나오면서, 아, 역시 얼굴이 더 중요하잖아. 마음이 뭐가 중요해라는 어떤 감독이 원하지 않은 메시지로 흘러가는 방향이 있었어요. 네. 이 영화도 사실은, 함께 늙어간다는 그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감독의 의도인데, 결국, 외모가. 이쁜 게 중요하다. 장땡이야. 야, 이쁘게 그렇게 어리고 쭉 이쁘게 중요한 오래 거야. 사니까, 야, 젊은 남자를 그냥 계속 만날 수 있구나. 이런 그렇죠. 의도로 변질돼서 소개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죠. 중간에도 약간 그런 대사도 나오죠. 네. 이상하게 너랑만 있으면 어린 남자들이 남자가 그렇게 꼬인다. 꼬인다고. 그러니까요. 그 친구, 피아노 친구가. 치는 자기 친구가. 친구는 예. 이제 장님이기 때문에 친구 얼굴을 못 보니까 이제 나이가 안 들었는지 들었다고 들었는지 모르니까. 생각한 예.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영생을 얻은 시기가 그 나이가 많았을 때였다면 한 60, 70 아, 이럴 그러면 때 정말 많이 달라졌을 것 이제 같아요. 60, 70 예. 뭐 어제 사고가 나가지고 막 관절염이 있고 아프고 막 그런데 그걸 유지하면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완전 다른 얘기죠. 저 그 빨간 옷 입고 수트 앞으로 나올 히어로 같은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아 데드풀? 네, 데드풀. 그렇죠. 예. 암이 있는 맨날 상태로, 두통 아픈 때문에, 상태로, 두통 있는 상태로 근데 평생 그 살아야 되는. 그냥 암이어서 아픈 거하고 또 노환이 와서 아픈 거는 또 다르거든요. 예. 저는 이제 집에 할머님 같이 사시잖아요. 예. 근데 정말 그 나이로 물론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쭉 그냥 계셔 주셨으면 좋겠지만 본인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힘들죠. 그래서 뭔가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그런 중간중간마다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드는 네.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이가 계속 나이 얘기를 하자면 나이가 29으로 설정돼 있잖아요. 네. 멈춰진 나이가 우리 나이를 치면 28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죠. 우리나라가 30 만으로 치니까 얘네는 얘네 나라에 29이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31죠. 30인가? 네, 더 많은 거죠. 아 그렇구나 반대. 네, 우리나라가 태어나자마자 한 31 살이잖아요. 않을까? 예, 30, 예, 네. 예. 그걸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아 얘네도 30을 기점으로 늙고 안 늙고를 나누는 거구나. 기준점을 아. 거기다 두는구나. 그래서 30이 딱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젊은 그리고 네. 30부터는 늙은이로 설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만으로 30이 이제 나이가 나버리네. 만으로 30이 넘어가는 날 어떻게도 이제 20 앞에 이자가 아니고 하는 날 되게 충격받았는데 똑같은 심정을 앞에 어떻게 해도 일자에서 이제 벗어나는 날이 있었잖아요. 다 있잖아요, 여기서 나이가. 아니요, 저는 지금 21살이에요. 그래요? 그렇구나. 어떡하네.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 시기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만으로 따지거든 뭐 하더라도 이렇게 29이라는 존재가 되게 강인한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30을 기점으로 하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나이가 드는데 얘 혼자 29이기 때문에 뭐 2대를 걸쳐서 원치 않든 뭐 원했든 간에 꼬셔서 뭐 양다리 비슷하게 돼버리는. 그거는 저도 조금 동의하는 반대. 네. 일단 왜 30이 되면 꺾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맞아요. 여자 나이 29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나이로 29이 아마도 제일 이쁘고 겨울 정년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청초하고 어리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약간의 원숭미를 포함하면서 물 올랐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어른들이. 아유, 그쵸, 얼굴에 네. 물 올랐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럴 때라서 아마 그 시간으로 멈춰진 게 아닌가. 정말 신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자 나이는 30부터가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전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아, 왜 어린 여자 좋아하잖아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어린 왜 여자는 한세 씨가 좋아하잖아요. 아니요.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요, 왜요? 제가 뭘요? 제가 뭘요? 얼굴 또 빨개지는데. 점점 빨개지는데? 전 여자를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여자라면 아주 그냥. 네네. 에휴. 아 근데 여자 뭐야? 이거 이상하게 몰아가. 에휴. 여기 지금 이상한데? 앞에 영화 뉴스 할 때는 망가를 찾더니. 아니 망가 하니까 망가가 뭐지 이러면서 에휴. 너무 접해서 만화를 망가라 그래요. 네. 이상하게 망가라고 적혀 있는 인터넷에 도는 것들은 이상한 것 만화가 모르지 아니고 않잖아요. 무슨 사이트를 보길래? 어른들이 보는 게 망가 아니에요? 뭐? 어른들이 아니구나. 보는 걸 봐요? 1호 사전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저는 원피스, 나루토 이런 것밖에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아니,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일단은 지금 여자 주인공이 아마도 그 공군 막 그 남자 친구들하고 호텔에서 찍힌 사진에 보면은 군인인 친구들하고 예, 찍힌 예, 사진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짐 현대까지 지금 살아와서 그쵸, 예. 107살인가요? 그 정도 되는 네, 것 같아요. 100살이 넘게 이제 사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시대에 맞는 그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그 헤어스타일이라던가 뭐 맞아요. 화장법이라던가 옷도 그렇고. 뭐 머리에 두건을 쓴다던가 그 약간의 미국 문화의 그 진화되는 모습 이런 거를 보여준다고 할까 중간에 이제 막 청바지 히피 복장처럼 하고 다닐 때도 예,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맨 최근 들어와서는 드레스룩까지 해가지고 그런 거를 보는 재미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시대상이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각 분야를 너무 좀 대충 넘긴 듯한 뭉뚱그려서. 뭉뚱그려 넘긴 듯한 느낌이 좀 강했고요. 그리고 거의 느낌이 옛날 초반에 사고 날 때쯤하고 그리고 현대로 왔을 때만 좀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그 사이에 있는 그때는 뭐랄까 그 당시 문화라든가 그런 걸 전혀 느낄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당시를 그렇게 많이 표현하면 좀 영화가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그것도 있긴 하거든요. 해요. 예, 예. 근데 뭐 그런 느낌이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시대상 편이 좀 더 있었으면 그런 고증 같은 것도 좀 더 해서 그랬으면 네. 좀 더 영화가 풍성하고 좋았을 텐데 너무 그 외모지상주의 영화에 꽂힌 상태로 잘 정점을 찍은 것 같은. 그렇게 흘러가지 네.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외모 플러스 지금 그 여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렇죠. 계속 이제 오래 이제 계속 예, 그 늙지 않는다는 본인이 거는 뭔가를 습득하고 늙지 않는다는 거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뇌가 굳지 않는다는 거기 그쵸. 때문에 언어도 많이 습득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여자가 재산도 은근히 많아요. 그러게요. 제록스 그 초창기에 완전 투자를 해서 초창기에 투자를 네. 해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갖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사람들을 부럽게 만들려고 계속 그런 것만 있다니까요. 외모지상주의에 재력과 외모. 보세요. 그렇죠. 물질도 나이까지. 필요가 없고 순수한 나이. 사랑만 필요하고 나이는 뭐 같이 먹어가는 게 좋고 이게 주제인데 근데 생각해봐요. 돈도 열나 많고 늙지도 않고 예쁘고 생각해봐.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유일하게 남은 뭐라는 거는 이제 진정한 사랑. 이걸 수 있잖아. 모든 걸 부족한 사람이 하나를 원한다고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다 좋아하는 가졌는데 남자도 돈도 많고 많은 것도 많고 아니, 막 좋아하는 잘생기고 남자한테요. 젊고 막 보세요. 좋아하는 남자한테 좋아하는 남자한테 이렇게 네네. 말하는 거예요. 사랑해. 연애를 하죠. 네. 자 보세요. 남자는 늙어가는데 여자는 계속 젊어요. 네네. 얼마나 좋아요. 금술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지 않을까요? 뭐 아니에요. 예?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영화를 너무 억지로 아니,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정 나이가 될 네. 때까지는 좋겠죠. 근데 그러니까 점점 이 힘들 것 남자가 같은데. 더 이상은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 그래서 주위에서 엄청 부러워하지 침대에 않을까요?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남자의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 포인트는 도망 다닌다는 거거든요. FBI를 통해서 그 피해서
근데 처음에는 그런 설정이기는 했는데 후반부에서는 흐지부지. 네. 후지부지 됐죠? 후반부에는 그것도 좀 저거한 거예요. 아마도 이제 거의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10년에 한 번씩 이제 이동을 하고 신분 세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본인이 더 마음이 편했겠죠. 그렇게 새로운 뭔가를 바꾸고 난 다음에. 근데 제가 그것도 좀- 시나리오를 썼으면 이렇게 썼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뭐 제 취향인 영화들처럼 이제 흘러가겠지만 일단 10대 사고를 당했겠죠. 아니죠. 미성년자 때. 이제 그렇게 돼서 FBI가 쫓아다닐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저 사람 어떻게 안 늙지? 조사하고 네. 싶다 이렇게 되겠죠. 그때 TV 방송에 출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늙지 않는다. 근데 정부가 알까고. 나를 잡아가려고 한다. 그리고 공개를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 유명한 사람이 비슷한.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런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근데 스토리가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지금도 내 의지를 이렇게 딱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힘든 세상인데 FBI한테 쫓기는 그 시절에 아니죠. 여자 혼자의 사람이 힘으로 늙지 않은 어떤 영생을 갖게 되면 그거 자체가 힘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죠. 하지만 증거만 그렇다고 몇 개 이제 되면 막 그 슈퍼우먼처럼 파워가 막 늘어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안 늙을 뿐이지. 그렇지만 근데 FBI가 잡겠다고 막 그렇게 난린데 혼자 방송국을 뚫고 가서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제가 생각한 건 네. 그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고 배우나 가수 이런 걸 해가지고 유명해진 다음에 계속 활동을 하면 사람들이 그러네요. 되게 의아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 뭘까?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런 화장품 CF도 미친 듯이 들어올 테고 그리고 그 자기 나이가 어린 나이로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영화상에 보면 주연 배우만 할 수 있는 나이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물론 지금 완전 네. 한세 씨는 한세 씨 아이콘이 입장에서 되겠지. 지금 세유주 씨 입장에서 이게 방송 출연을 하고 싶은 사람과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극 중에서의 여자 주인공은 물론 오래 살아서 그런 것기도 하지만 굉장히 책에 관심이 많고 그렇죠. 하물며 맞아요. 점자책도 읽잖아요. 점자도 배워서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기피하고 조용한 곳에 숨어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 있길 좋아한단 그 말이에요. 설정은 그거 같아요. 사람들을 친해지면 정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친해지지 않을 수 있는 정보다도 내 정체가 너무 쉽게 빨리 그것도 노출이 될 그렇죠. 수 네.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책 같은 걸 읽으면 혼자 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식도 습득할 수 그쵸. 있고, 지루한 시간도 때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조용한 취미를 찾다가 책을 읽게 된 거고, 책을 읽다 보니까 뭐 지식도 쌓이는 그런 재미를 느껴서 아예 그냥 사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옛날 과거를 이제 다시 뭐 향수를 떠올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내 어릴 적에 있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그것도 찾을 수 저는 있고.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한 거지. 막 취미가 달랐으면 다른 거 했겠죠. 저는 저한테 영생이 주어진다면 네. 일단은 한 10년 정도를 네. 이렇게 굉장히 쉬고 싶고요. 1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뭐 의대에도 가보고 그래서 의사도 돼보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그리고 있어요. 한 30년 지나면 다시 변호사 공부도 해보고 근데 그건 좀 그것도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상 모든 거를 다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씩. 근데 중요한 거는 영생을 얻었다고 여기는 비싸게 나왔지만 수입 활동이 없으면 굶으면은 얘도 죽을걸요? 영생을 얻었지만 IQ가 좋지 않으면 그럴 수도 그 있고. 공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아니에요, 그럴 할 수도 수 있고. 있어요. 수입 활동이 없어 음식물 섭취하지 못하면 죽죠. 죽죠. 기본적으로 의식 조각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과연 이 아델라인도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의문스러운 그래서 바로 복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복지가 중요한 거죠. 29살에 대한 복지는 없어요. 아니, 그렇죠. 29살에도 이거 청년도 아니잖아. 복지를 받을 수 그러니까 있게. 제가 요새 매번 하는 얘기인데 나는 청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장년도 아니고 아무데도 못 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네요. 저는 청년 창업을 나라에서 지원해서 그걸로 말아먹고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어리니까. 청년 창업이 아마 30대 초반인가까지밖에 안 될걸요? 네, 네, 맞아요. 그렇구나.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일식주를 우리가 아주 기본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
아델라인처럼 이렇게 영생을 살게 된다면 그리스 우리가 같은 데서. 이제 지식에 대한 욕구를 이제 충분히 이제 마음껏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쵸. 그러다 보면은 아마도 돈이 흘러가는 흐름도 보일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보이죠. 사실 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뭘 하면서 사는지가 되게 문제일 것 같은데, 저도 만약에 그렇게 시간이 한정없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뭐든지 다 배워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가보고 얼마나 싶은 많은데. 데도 다 가보고, 가보고 싶은 데를 걸어서 가볼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힘들게 가고 싶진 않아요. 전 그럴 것 같아요. 걸어서도 가보고 싶고, 그러니까 네. 걸어서 다 갈 수 해보고 있는 싶을 데는 것 같아요. 가고, 예. 시간이 무제한이라면 뭐 걸어가는 거지. 무슨 철학자인지 무슨 누구의 뭐 단계 이론인데 음.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가 보장이 돼 있으면 그거보다 한 단계 위인 어떤 욕구를 갈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최종이 이제 자아 실현의 단계에 이르는 건데 네. 그 아델라인이 기본적인 그 의식주를 어떤 제록스 이런 걸로 해결을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위의 단계들 그래서 외국어도 더 배워보고 그렇죠. 시간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했다고 봐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많아졌다 뭐 이런 느낌. 영국에 프랑스어를 배우러 갔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도 가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뭐 미국 가서 일본어를 배우신 이용렬 씨도 계세요. 저 진짜 친구인데요. 아는 분이 네. 선배거든요. 학교 선배. 네. 미국 가서 한의학 학위 땄어요. 예. 이야. 예. 아니 저희 그렇게 되면- 친척 누나도 미국 가서 일본어를 배워왔어요. 예. 그렇게 되면 제2 언어를 선택해서 국제 라이센스가 된다 하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참, 이 사람들이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아, 그렇구나. 난 가장 이해 안 되는 것들이 그런 게 있는데, 영국 가서 요리 배우는 사람들과, 영국 가서 요리 아니 근데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곳이 주인 네. 전통적인 만약에 김치를 배운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배워야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에서 파는 음식들은 서양식이 기본이잖아요. 거기서 시작을 한 거고. 근데 그러니까- 왜 영국을 가요? 아니 근데 그 영국에 대한 것도요. 제가 보기에 영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프랑스도 인터넷에 가죠. 도는 네. 뭔가 그 잘못된 어떤 의견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그 왜 그걸 또 느꼈냐면 그 필리핀의 음식의 특별한 게 없다. 뭐 태국은 태국 음식점 막 있잖아요. 그리고 뭐 베트남 음식도 유명한 거 있고 필리핀 하면 할 거 없죠. 필리핀 하면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음식 없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사람들이 필리핀 음식은 솔직히 뭐 그냥 뭐 휴양지가 가는 거지 거기서 음식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아니 필리핀 음식이 뭔지 맛있어요, 그리고 필리핀 음식. 엄청 맛있더라고요. 필리핀이 저는 아마 살고 싶더라고요. 식민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 섞였어요. 서강, 예. 예. 그런데 음식 문화 이런 게 다 섞여서 맛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가 잘렸는데 네. 영국에 왜 가냐면 거기가 말한 것처럼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음식을 배울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아, 그건 맞아요. 그래서 네. 가기 쉽고 딱 명확하게 가면 이거를 할 수 있고 갔다 오면 이거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건 인정을, 예. 그건 맞아요. 그 맞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국의 대표 음식은 피시앤칩스라고 막 하잖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고 그거밖에 없다는 식으로. 근데 따지고 보면 영국 음식들도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꽁치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파이라든가 그 맛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 많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를 좋아하면 가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렇죠. 미국이 된 거죠. 미국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학살을 하고 영국에 있어야죠. 대한 스테이크, 영국에서 먹던 네. 햄버거. 햄버거는 독일. 햄버거는 어머니, 독일이죠. 그- 맞다. 독일에서 예. 지금 전 독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테이크나 뭐 그런 거는 스테이크나 뭐 그런 건 그 솔직히 안 하는 식문화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그거에 따라 가는 건데 네. 사실상 이제 서양 음식하고 얘기를 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세 군데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거고 그리고 뭐 제가 같은 경우도 루꼬르동블루를 많이 쳐주는데 프랑스에 있지만 그 체인점이
일본에도 있고 그 필리핀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지역에 가서 배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르꼬동 블루 하면은 프랑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네. 프랑스 음식이 옛날부터 유명하잖아요. 와인하고. 그럼요. 제가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왔어요. 여기에 나오는 해리슨 포드의 부부, 윌리엄 존스 부부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아, 네네. 저 진짜 근데 왜요? 네. 왜요? 영화 보면서 예. 해리슨 포드가 너무 주책바가지로 막 와이프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그러는데 너무 제가 열받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젊음이 유지된다니까. 그게 늙어가는 게 좋은 하지만- 거야라는 메시지가 하지만- 전달이 안 돼. 하지만 하루도 못 가서 끝내 나는 너뿐이야라며 노래를 불러주고 와이프한테 항복하잖아요. 아, 네, 이 말을 듣고 싶었어. 같이 늙어갈 사람은 같이 내 옆에 있고 나를 돌봐주고 같이 지낼 사람은 옆에 있는 그 사람이란 말이죠. 아무리 젊었을 때 막 너무 사랑을 했고 막 불같은 연애를 했더라도 그런데 왜 아들한테 추천을 했을까? 그거는 아들한테 추천을 한 게 아들이 아니라 좋아하니까 아들이 상처받지 너무 마라. 좋아하니까 사실 근데 뭐 이런 외국의 얘기고요. 그 가치관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배우들이 한국이 배경이었고 아빠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한국이었으면 그거 내가 예전에 막장 사귀던 드라마라니까. 여자를 아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진짜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서양이다 보니까 그 가치관의 차이를 조금은 내가 이해를 하고 그래. 아니 그래도 좀 이상했어. 아니 그러면 그 여자가 사실을 고백했을 때 사실 나는 너의 아빠 여자친구였어 이렇게 얘기해? 했잖아요. 아니 뭐 이상하잖아. 아빠의 여자친구였다니. 했는데 남자친구가 이해를 해서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아델리아라고 부르고 원래는 너무 다른 막장이야. 이름을 부르다가 너무 막장이야 이거. 정말 그건 막장이라고 세이지 씨,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골랐나봐요 세이지 씨가. 아니 그래서 아버지하고 연애씬에서는 키스 한 번밖에 안 해. 다른 게 없어. 키스 한 번 하고 손꼬매주고. 손꼬매주는데 그래도 왜 스토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자,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해리스 포드를 만나기 전에 이분은 이미 애둔한 유부녀였어요. 맞아요. 맞다. 할머니 애가 있는. 그 전에 이미 유부녀였다고. 아니야, 유부녀는 상관없어. 돌싱. 그래. 돌싱도 있고. 아니 돌싱도 좋고 다 좋은데 아버지와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랑 딴 남자를 한 트럭을 만났어 그래. 양다리를 걸치는 건 좋은데 양다리가 아니라. 그리고 솔직히 개를 걸치는 영화에서니까 애 아빠만 뭐 이렇게 저기지 중간에 여러 많이 그 막 걸렸겠지. 간 보고 이렇게 해서 헤어졌어라고 본인이 실토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만났을 거 아니에요. 100년 동안 도대체 몇 명을 만났겠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마치 이런 느낌 들었어요. 어떤 영화에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나온답시고 우리나라 개봉 못한다고 했던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영화가 개봉을 그 당시에 못한다고 말이 많았는데 지금 시대에서 이런 게 개봉을 다 하는 거 보면 와 정말 시대가 많이 변하긴 변했구나. 이거 이것도 좀 느끼고. 여담이기는 한데 네. 어제 그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친구랑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는 자식에게 더 이상 바라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되고 우리 자식대들은 아마 부모 공양을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동네 친구인 아주버니가 걔네가 결혼만 그냥 제대로 해서 잘 살아도 바랄 게 없다.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분이 아이고 이제는 외국 여자를 아프리카 여자를 데리고 와도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고 그런 시대가 하면 됐다고 좋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시던 다른 아주머니가 아이고 여자면 다행이죠. 며느리가 여자면 다행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남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기차 타고 오면서 이제 친구랑 둘이 그 얘기를 하다 빵 터졌는데 사실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많이 개방적이 된 거는 그렇죠.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까지도 넓은 마음으로 그래. 아니 근데 내 넓은 자식이 마음은 넓은 마음인데 진짜 저 영화 보면서 중간에 그 아빠하고 엄마 씬 나오고 막장. 분위기가 뭐야 이거 아빠를 아는 사람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데 에이 설마 시나리오 그따위로 썼겠어! 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아니, 그래도- 사실 그 별
별이 오길 기다린다고 할 때부터 약간 뭔가 좀 낌새가 그쵸. 있긴 있었어요. 아, 설마 제발 아빠랑은 왜 막장 드라마, 한국 막장 드라마가 욕먹는 이유가 자꾸 그 스토리를 막장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잖아요. 막장이라고 함은 개연성이 없이 일단 자극적인 사랑하는 얘기만. 둘이 남매야. 뭐 이런 거. 계속 그냥 파격으로 치닫는 거죠, 계속. 뭐. 근데 남매라는 한 것도 약간 개연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근데 제발 아빠랑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계속 제발 제발 여기까지 영화 여기까지 괜찮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제발 아빠랑 욕지만 마라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냥 빡 해갖고 근데 저는 뒤통수를 뻑 치면서 정말 앞통수지 이마를. 네 이마를 쩍 쳐줬어요. 제 이마를. 정말 그 순간에 그래 뭐 내가 사랑했었던 여자고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여잔데 그래서 저렇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게 다 받아들여지나? 그게 아마 약간 이해가 영화 안 갔거든요. 이후의 얘기도 좀 있지 않을까. 그 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일을 나가면 해리스 포드가 가서 중독된다든가. 이 형 막장으로 안 가. 끝장을 보자고. 엄마가 있어서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 엄마를 뭐 이렇게 관광에 보낸다든가. 보니까 아니, 집안 식구들 다 찢어져가지고 뽀뽀를 잘하더구만. 해리슨 포드가 연기를 엄청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어느 정도의 신취된 연기를 했냐면 막 손을 벌벌 떨고 예. 그 여자가 갑자기 처음에 생각나서 아들라인 막 이렇게 놀라면서 막 그 어쩔 줄 얼굴 몰라. 보자마자 어쩔 줄 몰라 할 때 저도 되게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옛날 사진을 찾는 장면에서 예, 예. 이게 자기 창고 그 외부 창고 예. 버려진 버려진 거의. 창고로 가잖아요. 예. 근데 그 가는 장면에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자기 차 창고로 갔는데 주리를 두리번거리면서 가요. 창고를 못 찾아. 그러니까 한 분들이 그 정도로 정신이 없다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랜만에 갔을 수도 있고 미행자가 있는지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저는 두리번거린다기보다 약간 이렇게 진짜 정신 못 차리는 약간 이렇게 너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게 뭐지 막 그런 걸 표현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고. 등간에 간만에 본 미국에도 막장이 있구나. 미국인가 영국인가. 막 얘네도 막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보면서. 외국에도 막장이 있고 있네요. 그 막장. 근데 막장을 잘 포장을 잘했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놓고 막장이라고 들지 않게. 아니 저는 그래서 뭐 어바웃 타임이나 아니면 이런 영화들을 괘씸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바웃 타임은 왜요? 어바웃 타임도 포장을 한 거잖아요. 정말 별것도 아닌 내용을 갖다가 내용이 있어요. 어바웃 타임이. 저는 어바웃 타임 보고 저 아직 못 봤어요. 일주일로 폭발했었어요. 너무 짜증나갖고. 왜냐면 어바웃 타임 별 얘기 없어요. 왜요? 별 얘기 없는데 네, 그거를 이제 어떤 시간 이동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 시간 이동에 대한 개연성이 개판이라는 거죠. 개판. 심지어 얼마 전에 개봉한 그 시간여행 영화보다도 훨씬 개판인 걸 갖다가 자꾸 거기에 집중 못하게 계속 트루 러브, 진정한 지금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 뭐 놓치면 안 된다. 그 순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걸로 자꾸 감성팔이를 하면서 그 타임에 대한 그 개연성을 개무시하고 하는 이런 영화처럼 얘도 지금 그런 막장을 그냥 진정한 사랑 막 이런 식으로 가대 포장을 막 미친 듯이 해가면서 그거를 납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분들이 흥분했어. 네, 여성분들이요.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여성분들이 모두 다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피해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자기가 거지가 아닌데 이렇게 그 국어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돈이 잘 걸려서. 조금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게 네. 여자들이 무조건 이게 뭐 다 아니, 여자가 신데렐라여가지고 모든 걸 다 사랑을 받고 막 이런 걸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 여자가 예. 좋아한 해설이라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걸 좋아하는 여자들. 좋아하는 네, 요렇게. 요소들을 많이 꼽기는 했어요. 이렇게 네. 말랑말랑하고 예쁘고 뭐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어이없는 건 똑같이 어이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돈 많은 사람이 어이없는 건 어이없는 그걸 거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또 불쌍하다고 거기다가 돈을 막 넣어줘요. 지금 그런 영화예요, 이게. 개연성 없는데 잘 포장된 영화 중에 애니메이션이 있죠. 뭐죠? 얼마 전에 개봉했었던 그 겨울왕국도 따지고 보면 네. 스토리의 개연성이 전혀 없어요. 겨울왕국 왜요? 아니 왜 겨울왕국은 없어? 어거지죠, 어거지. 어, 진짜 만화잖아. 그러니까 만화니까 넘어가 주는 거고 그것도 포장을 잘했지. 네. 그 거기 나오는 안나 씨도 그 냉동인간이 돼서 죽었는데 갑자기 트루러브로. 진정한 사랑이라며 자매간의 사랑으로 무슨 레즈비언도 아닌데 네. 갑자기 트루러브로. 빡 깨어나면서 아우, 그게 더 클 수도 있죠. 안나 씨, 거기 나오는 혈연관인데. 안나 씨가 네. 남자 하나에 한눈 팔려갖고 그러니까. 못된 남자를 구별도 못하고 막 왜 이렇게 갑자기 안나 얘기 나니까 힘들어하나요? 극적으로 달리잖아요. 극으로 달리죠. 뭐 거의 여기도 막장이었네요. 그것도 보면.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도. 애를 그렇게 가둬놓고 남자를 네. 못 만나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자꾸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만나보게 교육을 잘 하고 시켜야 아니야, 돼. 근데 데이트도 따지고- 하게 따지고 하고. 보면 엘사는 안나한테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자기 네, 방에 맞아요. 들어서 안 나왔을 뿐이지. 안 안나 나왔을 보고 뿐이지. 밖에 나가서 뭐 하라는데. 아니 뭐 엘사가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부모님도 바깥으로 막 이렇게 보내는 거를 별로 싫어하고 그거는 엘사만 그랬지. 창문인 아니요 안나도 그래서 맨날 성 안에서 이렇게 논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옷 기사랑 막 이렇게 악수하고 놀고 뛰어다니고 막 그거는 일찍이 부모님 가셨으니까 혼자. 그러니까 근데 뭔가 대외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누구를 만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괜찮은 남자인지 판단할 기준이 없었던 거죠. 예. 저는 이 아델라인이 좀 많이 재수없게 느껴진 포인트가 있어요. 뭐야? 그 뭐냐면요. 그 파티를 가고 싶지 않지만 가잖아요. 네. 가고 싶지 않지만 가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 그쵸. 캐릭터의 마음은. 예, 그렇죠. 근데 그 파티에서 그렇게 예쁘게 준비하고 가서 남자들이 추운데거리는 걸 그렇게 즐겨요. 표정에서 나타나 그게. 시발기 말리려고. 그리고 박수 칠 때 딱 떠나지. 박수채 딱 떠나고 하나 꼬드겨, 하나 딱 꼬드겨서 나가. 막 즐겨 막. 야, 아니. 그거 도서관까지 찾아왔으니까 만난 거지. 네. 계속 즐겼을 거야. 맨날 그렇게 그냥 100년을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여자는. 아니 100년을 했는데 이 반대야 안나라. 100년을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생겼겠어요. 예? 그러네. 남자 꼬시는 방법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손길 하나 눈빛 하나로도 어쩜 저스트 그렇게 진짜. 10미닛이지. 아니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진짜 평생을 살 짝을 못 만나서 우울해한 사람이 맞나라고 그런 느낌이 중간중간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로 어차피 내가 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살 수 없으니 이 시간을 즐기자. 엔조이나 계속 해야겠다. 이 시간만큼은 즐기자. 약간 그런 게 10년마다 없잖아. 옮긴다는 의미가 그거구나. 기억을 옮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갈아타는 거였네. 아니죠. 사람은 1년 만에 한 번씩 갈아 쌀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아니 보세요. 처음에 파티장 들어가면서 그 샴페인을 탁 낚아채고 많이 해본 요염하게 솜씨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여자가 순수하게 그런 평생에 반려자를 찾고 있는 여자가 맞나? 야, 이거 연출부 있다 그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건 옛날에. 옛날에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예.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서 맛있었던 부분, 맛없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꼬집어 주시고요. 말하기 좀 그렇다. 그리고 나서 이 메뉴를 타인들에게 추천할지 안 할지 한 줄평 별점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네. 기대를 사실은 안 하고 봤어요. 네. 하지만 이제 소재가 너무 소재가 신선하다기보단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 호기심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건 기본빵은 할 거야 라는 기대 네. 하고 저도 그것 때문에 골랐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 기대 그 기대를 한 것까지가 좋았고요. 그게 맛있는 부분. 그러니까 영화 극장에 가는 그 가벼운 발걸음. 그게 이제 저한테는 거기까지. 맛있었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영화가 딱 시작하고 그 기대감이 막 깨지기 시작하고 막장으로 막 넘어가면서
맛이 없어도 이렇게 맛없을 영화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감탄. 이거 거의 감탄 수준이었던 거죠.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풀릴 수가 있나. 영화의 시작과 끝은 동화를 얘기하듯이 하더니 영화 중간은 막장을 얘기하고, 이건 연출 개연성 다 개혁망. 그래서 일단 제가 극장에 가는 발걸음 빼고 다 맛없었고요. 일단 당연히 비추예요. 네. 절대 보면 안 되는 영화고요. 마션을 저도 안 봤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마션 할 거 같고, 그 다음 주도 마션 할 거 같으니까 마션, 그리고 성남 변호사라고 했나요? 네. 제가 별점 몇 점 드렸는지 제가 모니터를 안 했는데 그것도 있고, 그리고 네. 이제 다음 주에 특종 더폰 이렇게 기대 작품 많이 개봉하니까 이거는 접어놓으셔도 될 것 같은. 네. 아니야, 접어도 될 것 같은. 접어놓으셔야 하는. 아, 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그렇군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별점은 빵점. 진짜요? 네, 빵점 드리고 싶고요. 처음이죠, 빵점도. 그렇죠. 예. 그럴 거야, 아마. 빵점이요. 네. 빵점이고요. 네. 제가 그러면 한 줄평. 저 성실한 나라 앨리스 몇 점 줬죠? 1점 줬나요? 빵점은 아니었어요. 빵점은 아니었던 네네. 것 같네요. 예. 저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에 점수를 더 주고 싶어요, 사실. 좀 약간 너무 기만하는 영화 같아서. 근데 너무 성격이 두 개 다르니까. 너무 네. 기만하는 영화 같아서 빵점 준 거고요. 한 줄 평은 그냥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그냥 평생을 예쁘게 살 수 있으면 거기에 감사하고 사는 법을 감독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게 한 줄 평입니다. 네. 그렇구나. 어떻게 아, 보셨나요? 네. 제가 감기가 아직 안 나가지고 계속 걸걸한 목소리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영화가 뭘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사실, 표현한 거는 정말 SNS 같다고나 할까? 무슨지 알 것 같아요. 네. 뭔가 되게 시간과 같이 하는 삶에 대해 중요성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너무 이렇게 잘 포장된 좋은 모습만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그 여자 주인공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지금 최상의 상태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인공은 주인공 나름대로의 이제 고뇌가 있었기는 하겠죠. 그러면서 보면서 그냥 예쁘다. 예쁘다. 시종 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예쁘다. 한 컷도 안 예쁘게 나온 컷이 없어요. 네, 맞아요. 정말로. 제가 저번에도 우리의 배우 누구죠? 김고은 씨? 아니. 누구 말하는 거야? 지난주? 뷰티 인사이드에 네. 한효주 씨. 한효주 씨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더 예쁘다. 맞아요. 과하게 모든 면에서 조금 완벽하게 예쁘게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두 작품 다 주제를 기만하고 있다. 그리고 예쁘게 이제 찍느라고. 그에 플러스 마지막 애인으로 나오는 남자친구도 굉장히 멋있죠. 진짜 멋있고 멋있어요. 저 수염 기르고 싶은데 수염이 안 자라거든요, 제가. 와, 그거 보니까 예, 수염 더 기르고 얘기 좀 싶어. 할게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멋있고 본인이 이제 가진 거를 사회에 환원할 줄도 알고 지식도 있고 꽃다발 대신에 꽃 이름이 된 책을 선물할 줄도 알고 어찌 보면 완벽한 남자죠. 맞아요. 젊고 완전 어찌 보면 젊고 아니고 대놓고 완벽한 남자예요. 대놓고 완벽한 남자. 가진 것도 있고 네. 부모님의 행복한 가정도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고 그런 남자가 최종적으로 이 주인공한테 걸렸다. 네. 요거 자체도 너무 이거를 만들어 놓은 평생 살게 해줬는데 남자도 줘. 그런 남자도.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이렇게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 감독님이 욕심이지 않았나.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쯤 되면 늙은 딸이 집인 거지. 그것도 그래요. 사실 지금 나이가 100몇 살 살면서 100살 넘게 살면서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어떤 위험에서는 조금 벗어났고 어떤 선까지는 내가 가능하다라는 게 캐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딸은 딸대로 버려졌어. 물론 물질적인 뭔가 지원은 해줬기는 했겠지만 사실 엄마의 모든 보살핌이나 필요한 것들을 못 받고 그냥 자란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딸의 존재는 그냥 오히려 주인공이 늙지 않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늙은 사람이 필요한 얼마나 것 같아요. 얘가 늙어가는가를 이렇게 같이 보여주려고 붙여놓은 것 같은 네, 맞아요. 그런 거로밖에 안 보이고 오히려 딸이 이제 엄마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필요할 때 나는 할머니다라고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이 여주인공은 민폐인가 이기적인가 그런 것을 또 한번 일깨워주고 아델라인 멈춘 시간이 아니라 아델라인 이기적인 시간. 네, 그리고 지금 그 외에도 막 많이 별로 나온 인물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맞아요. 모든 이 것이 4명이 이제 다예요.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다 돌아가고 거기에 이제 특별 게스트로 우리 강아지가 나오죠. 강아지를 아기 강아지였다가 큰 강아지였다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안락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다시 아기 강아지가 또 출연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여주인공이 너무 완벽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다 이런 부분 장치들만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맛있었던 점이라는 거는 사실 처음 얘기한 너무 예뻤다. 근데 그 예쁘다에 뭐 무슨 그 의상이라던가 뭐 그 주변에 대한 그 공간 이런 그 화면 하면 이런 것들은 되게 예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좋긴 좋았는데 너무 이거를 확 깨주는 이 스토리다 보니까 사실 그 예쁜 것도 예뻤다 그냥 옛날 유성 영화 보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그냥 척척척척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었고 맛이 없었던 부분은 사실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물론 주제 자체가 특이하지만 너무 개연성이 떨어지고 너무 한 사람에 집중을 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그냥 장식으로만 버려버린 게 아닌가 싶고 거기에 이제 해리슨 옹마저도 너무나 어이없는 남자로 그 나이가 되면 아무리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여자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나타났다고 해도 옆에 와이프가 있고 아들이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자꾸 막 캐고 쫓아가가지고 또 막 이러고 그렇게 되게 막 어이없는 아저씨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해리슨의 와이프로 나오는 그 여배우가 조금은 더 예뻤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너무 이게 비교가 확 되니까 오히려 되게 너무 안 됐더라고요. 불쌍해. 해리슨 너무 안 됐더라고요. 일부러 캐스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주인공만을 위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갖춰진 상태여서 해리슨 포드 부인이 막 니콜 키드만 이러면 더 이상하잖아. 니콜 키드만까지는 아니어도 좀 메시지는 약간 그렇지 않잖아. 좀 그게 이렇게 문제지. 메시지는 둘이서 행복하다는 게 메시지인데 관객은 그 할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잘못된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남자들이 계속 비슷한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미인이 아니더라도 조금은 이렇게 기품 있고 약간 이런 캐릭터로 여자를 맞아. 이렇게 고상하게 너무 이렇게 고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이 나타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려. 약간 이렇게 갔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딸내미는 도대체 왜 나왔나. 그러네 진짜. 그냥 차 한 번 얻어 타고 와가지고 그 끝이고. 캐릭터로 필요가 없었던. 그래서 진짜 원톱 주인공만을 위한 영화인 게 조금 맛이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평점은 그렇게 많이는 못 줄 것 같고 저도 2점. 아마 저도 제가 준 거 중에는 아마 제일 낮을 거예요. 그런가? 예, 3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한 줄 평은 이쁘다고 다가 아니다. 당연히 비추신 거죠. 예. 너무 심심한 커플이시라면 시간 때우기로 보셔도 됩니다. 보거나 싸울 수도 있어요. 싸울 수 있다. 싸울 진짜. 수도 있지만 많이 싸울 수 있죠. 서로 남자분은 여자 주인공 보시고
여자친구는 남자 주인공 보시고 음.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맛있었던 부분은 아까 그 늙지 않는다는 그런 재료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재료가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초반과 후반부에 영생의 타당성을 알려주는 나레이션 부분이 네. 뭐랄까 과학 다큐 같은 보는 것 같은 그런 뻥치는 거였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번개치고 것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해리슨 포드 젊었을 배우의 표현을 하는 거를 너무 진짜 그럴싸하게 해놔가지고 그런 것들 정말 놀라웠다 싶은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하지만 별로였던 거는 엔딩 부분에서 아델란이 차라리 죽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또 살렸을까도 살려서 그랬었고. 흰머리까지 주고. 그러니까 네. 그것도 좀 그랬고, 그리고 각 시대별 시대상들이 좀 더 드러났으면, 예를 들어 2차 대전 얘기가 살짝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 시기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금문교 네. 건설되고 이후니까 뭐 그쯤인가? 그런데 그때 뭐 반전 시위가 미국에서 한참 막 일어나고 그럴 때였는데 그런 느낌도 전혀 안 나고, 맞아요. 예. 굳이 그냥 뭐 그 시대별 이쁜 옷만 입고 나타난 것밖에 못 네, 느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안 좋았었고, 그리고 계속 말했지만 이 막장 이야기 같은 네. 이런 이야기 구조들, 그리고 뭐 주인공한테 빠져서 보면 그냥 보겠는데 좀만 한 걸음만 뒤에 빠져서 봐도 전개의 타당성도 없는 등장 인물들과 그런 흐름들, 그런 것들이 너무 이상했던 거고요. 저는 이거를 추천도 아니고 비추천도 아니고 되게 미묘한 평가를 주고 싶어요. 그냥 미묘 정도? 네.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짜. 근데 이제 뭐 여자 주인공을 일전에 알지 않은 상태에서 예. 보신 거잖아요. 예. 이쁘잖아요. 이쁜 건 이쁘죠. 그쵸, 예, 네. 예. 그래도 안 보여요? 다른 뭐. 이쁘다고 거기에 집중이 안 돼요? 제 취향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아, 이분이. 취향이 아니다. 네. 예, 이분이 로리 취향이 있기 때문에 29살이면 안 돼요. 19이면 19. 아까도 말했지만 여자 나이는 30부터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얘가 이 여자가 30 나왔으면 좀 끌릴 수 있겠다. 한국 나이로 30이에요. 그런 좀 아닌 것 같아. 미국 나이로 30 돼야 돼요. 미국 나이로 30은 돼야지 최소한. 여튼간에 그랬던 게 때 좀 전체적으로도 영화 좀 미묘한 것 같아. 뭐 하나가 이렇게 특장점이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뭐 하나가 너무 이거 진짜 욕 나올 정도로 아니다 싶은 것도 그건 딱 그래요.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전 미묘 정도 주고 네. 싶고, 저도 별점 정도를 한 2점 정도 주고 싶어요. 네. 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해리스 포드 그 얘기라든가 뭐 나레이션 같은 그런 장치 뭐 그런 것들 포함하면 잘 만든 것 같은데, 전개도 이상하고 시나리오도 조금 이상했던 것 같고, 차라리 이거를 미드 같은 걸로 했으면 차라리 더 풍성하게 잘 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 시대별로 해서 네, 뭐 쭉 길게. 뭐 예를 들어서 미드는 대부분 16부작 길어봤자 한 네. 10부작에서 16부작 하겠지만, 이걸 시대를 나눠서 한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렇게 두세 편씩 해서 현대까지 오면서 끝나게 돼도 되는 거고, 아니면 한 시즌은 뭐 70, 한 시즌은 80 이렇게 가도 상관없는 거고,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좋았을 텐데 좀 그런 게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한 2점 주고 싶고요. 한 줄 평은 제가 이걸 준비할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늙어서 죽을 것인가, 혼자서 영생을 살 것인가라고 거창하게 써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말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좀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거 같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거밖에 표현할 말이 없어.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진짜.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생각나는데, 저는 영화를 별 생각 없이 보고 나와가지고, 예. 나와서 그 포스터지를 봤어요. 예. 근데 그 아델라인 여자 주인공 얼굴을 사진을 따뜻하게 예, 놨지. 사진으로 이렇게 구역을 예, 맞아요. 다 붙여놨는데, 그 사진마다 그 날짜가 네, 시대가 예. 적혀 있거든요, 연도가. 아. 그래서 그 연도에 따라서 이게 해지고 아니면은 그 뭐 폴라로이드 모양인지 옛날 사진처럼 뭐 표현을 했다거나, 이거는 되게 잘했더라고요. 저도 그거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진이 뭐랄까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랑 부분 알아봤을 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맞아요. 뜻이냐면 낡은 거랑 현대랑 차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여기서 보면은 이 영화의 시대별 그런 시대상도 잘 드러나지도 않고, 표현하려고 했지만 그 드러나지 않는 자기의 그 미묘한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아주 좋은 포스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예. 그 포스터 자체가 영화가 뭐 어떤 건지, 이게 어떤 영화라는 건지에 대한 표현은 되게 잘 된 그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미묘한 근데 감정까지도. 오히려 이제 영화에서는
그런 그 낡은 느낌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약간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그 되게 나이가 있으신 이제 커플이 계셨고 예. 왼쪽에는 젊은 커플이 있었어요. 아, 그 영화 보고 나서? 영화 보고 예,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나이가 좀 드신 커플의 아주머니께서는 너무 재밌다고 이거 누구 보고도 보라고 그래야겠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보다 조금 전에 이제 왼쪽에 젊은 커플이 뭐 이딴 영화가 다 있냐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드는 생각이 이 여주인공을 본인의 대입을 시켜서 또 이 두 여자분들은 그거를 자기에 이입시켜가지고 보셨구나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은 내가 젊어져가지고 젊은 나이에서 계속 쭉 산다라고 하면 얼마나 환상적이겠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 봤을 때는 저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델라인이 모든 걸 다 얻었는데 진정한 사랑만 못 얻었기 때문에 그걸 갈구한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 못 얻은 게 또 하나가 있네요. 그 남자 주인공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선 사업 이것도 못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이 남자였던 거고. 그죠. 모든 거 완벽한 여자인데 그 몇 가지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존재가 이 남자 주인공. 그쵸. 그래서 거둬지는 게 진정한 사랑. 그래서 자기는 다시 늙을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주제가 되는 것 같네요. 사랑을 찾아서 늙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 절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고가 나서 우연찮게 다시 또 된 거지. 이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도 그런 식의 그런 돌아온 건 건 아니고. 아니고. 네, 하여튼간에 이 영화는 이런 영화였고요.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늙기 시작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물론 죽음에도 순서가 없어서 태어나기 전에도 죽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서 바로 죽기도 하고 자라다가 죽기도 하죠. 그런데 아델라인처럼 안 늙고 안 죽는다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나 확실한 건 과학계나 언론계에서는 이거는 되게 특종이라면서 대서특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 특종 랑첸 살인기입니다. 네. 더폰도 개봉하는데 더폰은 왜 우리가 안 하는 건가요? 그거는 영화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2개 다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특종만 보겠습니다. 나 특정 주인공 좋아해.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다음 주에는 특종 랑첸 살인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본 방송의 발언은 새 남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 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